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하고 집행할 것인지를 포함한 배분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은 회계의 성질이나 성립 시기 또는 예산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무엇이고 특별 회계는 무엇인가?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일반 회계라고 하고 일반 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대체로 성과에 대한 분석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계의 특성상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더 강조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 회계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세입을 재원으로 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특별 회계는 기업성을 중시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회계 설치는 공기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그 성격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밀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계의 경우는 기타 특별회계로 일반 회계와 분리해서 격리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해당 회계로 집행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가 등을 계산하여 적정 사용료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익 비용 등 복식부기 회계 방식에 따라 운용하는 특별회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는 편성 집행 결산 등에 있어서 지방 공기업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들의 경우는 투자기관, 공사, 공단, 기타 출자법인 등이라고 하고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통상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와 그 성격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설치해야 하고, 다만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와 다른 점은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정해준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하지만 기금은 당초 계획안 수입 및 지출 등의 집행에 있어 탄력성이 부여된 별도의 회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금은 예산 편성 시점에 기금 운용 계획이라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 정책 사업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며 정책 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 간의 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공기업 특별 회계, 그리고 집행의 자율성이 부여된 특별 회계 성격의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세입 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시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세입 세출 외 현금의 경우는 예산이라는 기금과는 달리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운영 계획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에는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는 공무원 등이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한 세금을 자치단체의 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치단체의 장이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보관금 외에 보증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산을 성립 시기별로 나누게 되면 본예산과 수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추가 경정 예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말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산 편성 이후에 회계 연도가 개시된 이후 세입이나 세출에 새로이 변동이 생겨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제출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을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성립 전 사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집행한 후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의회의 차후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하고 있는 간주, 간주처리 예산 제도와는 다릅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하나요? 예산의 원칙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보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예산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의 원칙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되고 그 원칙들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된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 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원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산의 원칙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공개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먼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몇 년간의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계속 징수하고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으로 구분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주민들이 각 구분된 회계 기간별로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예산을 회계 연도 간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각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정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간으로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일반 기업의 경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기업이나 학교 회계 등의 경우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 1년을 회계 기간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회계 기간을 6개월로 하거나 3개월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구분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즉시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예산 집행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해서 예외적인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들에는 바로 계속비, 예산의 2월, 세계잉여금의 세입 예입, 이입, 관연도 수입, 관연도 지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은 지- 지방자치, 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회계연도 즉 한 해 동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적자 재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역시 유연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특정 한도 내에서의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 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차입금을 운용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세 번째로 중요한 예산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이나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 부문, 정책 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연결해 준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또한 경직된 예산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예외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 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 예산 총계주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외로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기금과 세입 세출 외연금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의 모든 지출은 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의 경우에는 그 운용 내역을 점검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는 편성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5.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의 원칙들 중 최근 예산 심사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고 중앙부처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용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협의 등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 등에 있어서 늘 각종 사전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 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 상황, 재무제표, 채권 관리 현황, 기금 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 액, 지역 통합 재정 통계, 지방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예산 편성 기준별 운영 상황,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상황 및 주민의견서,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 현황,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및 이행 현황,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6. 공개의 원칙 및 외 기타. 다음은 지역 주민의 알 권리 보호와 집행부의 독주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 저항의 최소화와 지역 주민의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개의 원칙과 예산은 예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이 있고 지방의회장은 예산안 의결이 된 때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은 연도 간 분야 부분 정책 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예산 한정상의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분야 부분 정책 사업 간의 상호 융통 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 지출 및 예산 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예산들의 원칙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잘 지켜졌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원칙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 사전 절차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예산의 사전 절차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각각의 절차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의 각종 사전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각종 사전 절차들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투자심사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등과 같은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 제도와 예산 편성 후 집행 결과와 관련된 사후적 관리 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지방재정 관리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리 제도는 지방재정의 안전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단위 분야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간의 시계열적, 단계적 연계 운영 방안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에서 제시하고 있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의 유기적인 통합 운영이 필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이 한 개 예산 회계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 반영한 단연간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2. 재정 목표는 지역 발전의 목표 전략 등과 관련한 중기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 재정 전망, 세입 세출 추계 및 추가 투자가 투자 가용 재원 판단, 투자 계획, 분야별 투자 사업 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 계획 등. 지방재정 투자 심사.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자 심사의 결과들 중에서 유형별로 예산 심사와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투자 심사 결과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결정된 사업을 예산의 편성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건부 추진의 경우는 조건부의 내용이 충분히 달성된 후에 예산 편성 및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재검토 부적정의 경우는 사업 내용의 조정 보완을 통해서 투자 심사를 다시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의 경우에도 내재적인 조건부 사항이 있는지 회의록의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지 여부와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서 각 지자체 투융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민간 전문가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및 일반 시는 3분의 2, 군이나 자치구는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서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지방의회 의결, 예산 편성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제도 중 하나는 바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1년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의 계획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해당 관련 예산의 지방의회 의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세출 예산과 연계되고 처분의 경우는 세입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의 의결을 받은 대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 규모, 누적채 규모, 채무 규모, 채무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한 총액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해야 하고 총액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매채, 자치단체 조합의 지방채 발행은 사업별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도입으로 자치단체별로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식 부기 회계 제도. 일반적으로 예산은 현금 주의 및 단식 부기 회계 처리 방식에 의해 회계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산 규모의 파악이나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회계 보고 방식을 추가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복식부기 회계 방식에 의한 회계보고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즉, 지방재정의 운영 성과와 재정 상태의 변동 내역을 일반 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기록 분류하고 의회나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예산 회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예산 회계 제도를 보완하여 통합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 인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 통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외부 통제 강화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민간 기업의 회계 방식 적용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원가 산정과 성과 평가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책임성이 대폭 향상, 재무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종전보다 나아졌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삶의 질 수준의 비교 등이 가능해져서 기관 및 단체 간 비교 등을 통해 결과 중심적 예산 운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단체장과 공무원의 재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 역할을 하여 전문 경영인의 자세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민 참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 회계 연도마다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민 참여형 예산 제도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주민 참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 또는 참여는 주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된 후에 그 결과인 예산 결산 단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인 사전적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폭넓은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편향된 지역 이기주의적인 예산 편성이나 광역 단위의 예산 기능의 축소 등의 측면에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각종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편성 과정은 방침, 시달, 예산 요구, 조정, 의회 심의, 확정이라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예산 편성 방법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의 순으로 편성됩니다.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이렇게 편성 및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제출은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년 11월 11일까지
기초자치단체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전년 11월 21일까지 제출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전년 12월 16일까지, 시군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인 일전 전년 12월 21일까지 의결합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안 설명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심사 및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의장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 기일을 정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예산심의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분행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며 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의결하기 전 부문별로 의결할 수 있고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항에 하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다음 연도 예산안으로서 확정되는데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그러면 지방의회가 법정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자치법 제131조에는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경비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경비 당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현상 유지와 경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 직보수, 일용직, 일용인, 인부 등, 일용 인부임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내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내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여비, 국내 여비, 월액 여비,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정원 가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직급 보조비,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의회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당 운영, 공통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기관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일반 보상금, 사회보상적 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독립반장 활동보상금, 입영장정 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이주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배상금 등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 부담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보험금, 지급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비, 세입 예산의 추계와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라는 건 무엇이고 또 세입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재원들을 충당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보조금, 교부금, 일반적인 재원이 부족할 때 추가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지방채 등을 통해서 세입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방세입 예산의 종류 및 분류, 지방세 세입,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